식당표가 있어요. 식당표. 이걸 가지고 어느 호텔 주방장들이 그대로 만들면 얼마가 되느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란, 캐비아,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온 각종 과일, 일본에서 수입한 참치 도로라고 하는 거, 참치 뱃살, 그리고 샥스핀 다 합치니까 300만 원. 한 끼를 300만 원으로 잡수는 겁니다. 300만 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월급이 3,000원인데 암시장에서 1달러입니다. 1달러. 1달러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월급이. 그런데 식사에 2,000달러, 3,000달러 쓰는 사람. 그리고 3억 달러를 쓰지 않아가지고 300만 원 준비해 주겠습니다. 300만 원 주겠습니까? 김일성까지 기술로 올라가면 적화 통일을 한답시고 모택동과 스탈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비겁하게 일요일 아침에 기습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또 주겠습니다. 국제정책 들어오면 또 100만이 있습니다. 강제수용소.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유태인 수용소 같은 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의 강제수용소. 지금 현재 한 20만 명까지 있어요. 여기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 그럼 합쳐가지고 700만 명. 700만 명 죽었다 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별로 울림이 없을 거예요. 뭐 동그라미 하나 빼면은 70만이고, 하나 더 빼면 70만이고. 이건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죽었다고 했을 때 더 슬픔이 솟아난다. 이것은 뭐 모든 인간의 공통점이죠. 눈에 보이는 데서 비참한 일이 일어나야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누가 그 보도를 해야 되냐? 눈에 보이듯이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론이죠. 방송이죠. 신문이죠. 또는 정치죠. 지난 10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북한의 그 참상을 절실하게 전해지는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언론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러니까 700만이 굶어 죽었다, 맞아 죽었다,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합니다. 700만이 죽었다. 평균키를 160cm로 하면 700만이 죽은 이 시체를 서울에서 일렬로 딱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우랄 산맥을 넘어서 파리까지 가도 아직 남았습니다. 마드리드까지 가고 있습니다. 14,000km. 14,000km를 지구보다도 더 소중한 인간의 시신으로 갈 수 있는 700만의 죽음을 가져온 자가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해도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일, 수단에서 일어난 일 정도로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 사람들이고, 그 마음속에, 그 비인간적인 마음속에, 자주국방을 포기한 마음속에 바로 친북 좌익의 위선적 평화론이 들어가가지고 핵무장을 해도 폭발을 해도 남의 나라처럼 여기는 살찐 돼지 같은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위기는 경제 위기도 아니고 본질적인 위기는 정신의 위기다. 정신의 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의 위기다. 이념의 위기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자기의 취임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나는 이념을 버리고 신종을 받았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이념이 뭐냐? 그게 좌익 이념이면 이해가 가요. 좌익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만은 문맥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마 요새 이념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이 이념이라는 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나 레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념이란 말은 아직 우파적 생각을 가졌던 불란스의 정치학자가 만든 말입니다. 따라서 이념은 출발부터가 이게 우파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념이란 것은 뭐냐에 대해서 황장렬 선생은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표정을 했습니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이념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해관계는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냐, 적과 동지를 구분해주는 것이 이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념이 잘못되어 버리면 적을 동지로, 동지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남한의 친국 좌익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 이념이 다릅니다. 이념은 사람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이념은 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정리해 줍니다. 세계관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이념은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이념이 다른 사람은 이것은 말이 안 통하죠.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위해서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짓이다,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다른 그 이유는 바로 이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념을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대통령인 것입니다. 이념의 구체적 표현이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이념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에 들어가 있는 국가 정통성입니다. 국가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 관점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남북한 관계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그려요. 남북한 이념 무장 대결의 본질은 민족 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성과 악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규정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북한이 우리 민족사를 얘기하느냐,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사를 얘기하느냐. 이 민족의 정통성, 민족의 적자가 누구고 이단이 누구냐 하는 것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민족사의 이단세력입니다.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정통세력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하나의 정통국가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우리는 동일을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엔에 가입한 것은 그건 유엔의 관점이고, 우리는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또 국가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우리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어느 쪽이 한민족의 챔피언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왜냐? 구성원을 누가 행복하게 해주느냐는 것이 정통성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데, 북한은 한 사람을 위해서 2천만이 총폭탄이 되는 나라입니다. 지도자를 공유하기 위해서 총폭탄이 되지가, 지도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천만이 다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시키는 나라가 북한이고,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박종철 군이 고문당해서 죽었다고 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죽음을 애도하고 민주화를 요구를 해서 드디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독교적 사랑, 개인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하는 기독교적 사랑이 뿌리박고 있고, 북한에는 무신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족사의 정통성을 좀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친국 좌익세력들은 속임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북한은 친일파를 정상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고,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를 등용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라는 이런 논리로서 젊은 사람들을 속여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실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게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북한에서는 자기 편에 서는 친일파는 감사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친일파를 주장한 것이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 초대 내각에 친일파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독립투사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대 내각 명단과 북한의 초대 내각 명단을 딱 비교하면은 딱 나옵니다. 북한 초대 내각 명단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다 그 뒤에 비명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 명단에는 친일파는 딱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있는데 공산당 잘 잡는 경찰청에서 과거에 독립분단가를 잡아서 조사하는 것을 전부를 했던 자들이, 특보 경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